바뀐다 특성화고 진로 수업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한 통을 보는 데는 채 1분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이 취준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졸 취업자의 경우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나 막막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어려운 숙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담당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력서, 뭐 모두에게 큰 숙제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1분밖에 안 보는지. 자, 우리 고쌤 인사팀이었죠. 네. 고쌤이 또 인사팀이었어요. 그래요? 네, 엘리트입니다. 능력자셔. 진짜 1분밖에 안 보나요? 저희 팀장님은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 뿌려놓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력서는 한눈에 보면 잘 쓴 이력서하고 잘못 이력서가 그냥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요령이 있구나. 이게 인사팀 분들은 대부분 좀 꼼꼼하십니다, 실제로. 네.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서. 꼼꼼하신데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왜냐면 꼼꼼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대본이나 이런 게 서류가 딱 올라오잖아요. 네. 서류를 딱 보면 이 칸 구성부터 그다음에 정렬, 그다음에 딱 글자 크기나 표의 두께 그런 게 하늘에 딱 보여요, 그냥. 네. 그러면 신경을 아무리 써도 오타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신경 써도 이런 굵기나 조그만 부분, 그다음에 네. 칸뜨기가 있어요. 한 칸뜨기냐 반 칸뜨기냐 고정폭뜨기냐 네. 그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정말 다 보입니다. 그냥 딱 한눈에 그냥 네, 첫인상으로.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직업병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간판을 걸었어요. 네. 근데 간판이 0.1mm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 저 삐뚤어지지 않았냐고. 정말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첫눈에 봤을 때 사진 내용들이 눈에 쭉 들어와서 인사팀 입장에서는 1분도 솔직히 볼 건 없다고 봐요. 이력서는. 매일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눈이 아니라 이거 한 1년만 보면 솔직히 뭐 1000장씩 매일 보다 보면은 고놈인데 그러니까 틀린 건 바로 보이는 거죠. 뭔가 깔끔한 게 있구나. 깔끔하게 그쵸. 들어오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뽑잖아요. 네네.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C센터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정확히 결정된 표가 있어요. 근데 표를 건들면 안 되는 게 네. 만약 1000명이 들어왔어요. 1000명을 이렇게 긁어붙이기를 쭉 하잖아요. 막 조그만 기업이에요. 긁어붙이기 해서 이걸 다시 엑셀로 정렬을 합니다. 네. 정렬을 해서 이 표가 깨져 있으면 정렬로 갖다 붙일 때 이게 표가 깨져서 붙어요. 그럼 이거 학교를 물어봤는데 거기 반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옮겨서 붙일 거냐, 그 한 명 때문에 네. 그냥 버리죠. 잡고 그냥 딜리트 눌러버리죠. 걔를 굳이 다시 찾아가지고 누구지? 굳이. 하나하나 입력해줘서 얘를 살리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런- 많으니까요, 지원자가.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반대지만 애들이 없어서 들어오면 하나하나 좀 보지만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고 싶으면 네가 맞춰야죠. 잠깐 물어봤는데 왜 내 대답을 다 해봐. 죄송합니다. 할 얘기 남아있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고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일단 네. 첫 번째는 네. 아니, 예, 아무튼 네. 네. 자, 오늘 밥 같이 먹죠, 고쌤. 네. 예,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오탈자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표 두께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오탈자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이메일 주소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대부분 아마 자기 이메일 주소 뭐로 해놨나요? 키보드 한영자로 바꾸고 자기 이름 치고 뒤에 생일이랑 집 전화번호 해놨다고. 분명하다고. 이건 60% 이상 그럽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유명한 회사니까 삼성이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삼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주소 새로 만드세요. 뭐 N 포털에서 하는 뭐 이메일 주소 3개, 4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브유 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러브러브 삼성, 삼성 포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이렇게 네. SE 이렇게 그런 거 해서. 네. 아시네. 버디버디 옛날에 해보셨네. 아무튼 아실걸요, 버디버디? 알죠. 아시네. 네. 그런 것처럼 노골적으로 회사에 대한 뭔가 티가 나게끔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영타 치지 마시고. 그거 제발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뭐 자격증과 경력 사항은 가장 윗줄. 예를 예. 들어서 좋아할 만한 거. 그렇죠. 세무 회계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친구가 GTQ, ITQ, 그다음에 전산회계 이런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자격증을 제일 위에 놓는 게 좋냐? 당연히 전산회계가 제일 높이 놓는 게 좋고 예. 그다음 ITQ, 그다음 GTQ가 좋을 거고요. 그다음 자동차 분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인데 활동 사항에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창업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뭐 1일 캠프, 그리고 뭐 게임 산업 박람회 참석 이런 게 있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그걸 가장 맨 위로 올려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기본인데 이런 말을 해주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럼 마지막 잘 거 하나 들으셔야 말씀드릴까요? 돼요. 네. 뭐 시간 부족한가요? 말해주시죠. 네. 빨리 말할게요 제가. 자, 네 번째는 요번에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삼성에서는 요번에 그 자소서에다가 취미랑 특기를 쓰는 걸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취미랑 특기가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네. 자, 현장 채용, 킨텍스 현장 채용할 때 은행권에서는 취미랑 자소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취미, 독서. 영화 감상. 네, 뭐 특기 영화 감상. 아니 저는 특기가 영화 감상인 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영화 감상을 어떻게 특이하게 하지? 이 친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뭐 영화 평론 이거 뭐 특기 영화 감상. 야, 너 기가 막히게 보는구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니? 막 궁금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 친구가 S은행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미 S은행 어디 지점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은행 둘러보기. 아. 특기 마음의 벽 허물기. 얘 뭐야 이런 그렇죠. 만한. 보다 뭐야? 야, 뭐 얘 1시간 뭐 동안 하는 이러고 애야? 있어. 어. 궁금한 거죠. 특기가 마음의 벽 허물기예요. 텔러라는 직업이 뭔가요? 가서 손님 고객들과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카드도 만드시고 그쵸. 그죠? 통장도 개설하시니까 마음의 벽을 허물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특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기지 않을까. 너무 판에 박힌 그런 거 하지 마라. 영화 감상 특기로 쓰지 마라. 특기로 축구 취미가 특기야. 게임, 취미가 게임. 축구야. 특기가 불꽃슛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꿀팁도 이렇게 얻었고요. 자, 그렇다면 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써도 될까 말까한 경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뭐 알바 같은 거? 네, 그런 거 어떤 좀 쓰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근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학생이 달라요. 특성화 친구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3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소서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죠.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경험을 자신의 이제 느낌으로 자신의 경험을 잘 살려서 쓰는 게 중요하지. 네. 이거 써도 되나? 무조건 써도 됩니다. 뭐 알바를 일주일 했어요. 근데 그 알바 일주일을 하면서 많은 걸 겪었다. 써도 됩니다. 뭐 선생님 심부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정말 내가 감명을 받았다. 써도 됩니다. 네. 어차피 경험이 다르지가 않아요. 네. 제일 많은 질문이 그러면 선생님 너무 사소한데 이 질문 써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써도 됩니다. 그 쓴 내용을 스타맵에 따라서 정확한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액션을 어떻게 했냐만 잘 쓰신다면 충분히 그걸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특성하고 여러 업사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력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기소개서, 자소서로도 채용 담당자의 눈을 좀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직업 방송에는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 면접 전문가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저는 정말 많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걸 일단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담당자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아니 봤는데 6번째 거 애를 봤어요. 근데 와 보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랑 뭔가 똑같아. 이런 것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에게 빅재미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제목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아니,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소제목을 빼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소제목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눈길을 끄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첫 번째는 소제목인데요. 자 일단 제가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안 좋은 예, 우리 X 쪽입니다. 자 보세요. 불가능이란 없다. 이거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입니다. 이건 제목만 봐도 보여요. 뭐냐? 자격증을 공부를 했는데 6번 만에 봐서 7번 만에 붙었습니다. 뻔하죠?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야? 대한민국에는 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 중에 나폴레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불가능이 없대 지들은.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나 자신을 이겨낸. 아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 뭐 너는 큰일 났다. V3 있으면 어떡하려 그러니? 너는 비타민. 그럼요. 행복 미소천사. 바이러스. 네, 이게 맞아요. 얼마나 옛날 용어입니까? 우리 맞아요. 알잖아요. 바이러스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이거 저희 때도 잘 안 쓰는 건데. 네. 하면 된다. 아니 뭐 무조건 다 하면 된다. 이건 내용도 뻔합니다. 자격증 시험 봤다는 얘기일 거고. 근데 항상 웃는 아이 아니 웃어야죠 당연히. 항상 웃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오른쪽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실제로 학생들이 썼던 건데요. 네. 첫 번째 우리 아들 잘생겼다. 소제목이 우리 아들 잘생겼다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지? 하면 된다만 보다가 소제목 우리 아들 잘생 뭐야 이거 궁금하죠. 두 번째 답장 없는 아버지. 이거 사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답장. 그럼요. 이건 진짜 슬픈 얘기인데 네.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문자를 보내는 게 아빠 돈 좀, 아빠 돈 좀, 아빠 빨리, 아빠 돈 좀 이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는 아버지의 답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야,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스티브 잡스는 틀렸다. 이건 IT 쪽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제목이죠. 예. 스티브 잡스가 틀렸대. 지가 뭔데?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면접관을 면접하다. 자, 우리 두 분 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 잘못된 거가 잘된 거 보시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방송을 떠나서 어떤 게 좀 더 궁금할 것 아, 같으세요? 훨씬 참신하죠. 당연히. 네, 오른쪽이. 그렇죠. 예. 아무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갑툭튀. 갑툭튀.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요. 자, 뜬금없이. 이 자기소개서에는요, 소제목도 중요하지만 첫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갑툭튀는 뭐냐? 자, 우리 자기소개서 단골 멘트 아시죠? 우리 다들 한번 써보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제가, 저의. 저희 가족은. 그렇죠. 어떤 때 너인 거 저희 알아. 아버지는. 네가 썼잖아. 그걸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맞아요, 네가 썼기 때문에 맞아요. 저의 이거 글자 수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시작을 두려웠습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뭐 이런 거. 또는 뭐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한 입 깨물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현실 씨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박현실 씨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6,935일 998만 6,400분. 이게 바로 19살 학생들이 살아온 날짜와 그리고 살아온 걸 분으로 쪼갰을 때거든요. 예. 수치화시키고 의외성 있는 그런 갑툭튀. 그냥 본론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첫 시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본인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반드시 회사와 어떻게 연계하겠다를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상업 분야에 굉장히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전국 상업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무엇인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거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회사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 회사에서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한 건데 아이들은 대부분 나 뭐 했어요? 응? 했다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나왔던 교훈과 경험과 적용을 어떻게 회사에다가 이바지하겠다. 네. 어떻게 활용하겠다. 네. 이걸 반드시 써주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이야기해봤고요. 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거의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동기거든요. 근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막 그런 글도 봤잖아요. 지원 동기,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나요? 왜겠어요? 돈 벌려고 했지. 다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감을 많이 얻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한두 군데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 사례가 강쌤 사례거든요. 이 내용이. 오, 네. 그래서 강쌤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실제 토스를 많이 하시네요. 네. 실제 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네, 스파이크 한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니까. 사실 은행권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소서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야, 기가 막혔습니다. 이 실제로 친구들 한 기가 20명 막혀요?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12명 정도가 다양한 은행에 지원을 했거든요. 자, 앞에 보이시죠? 어떤 은행의 사랑의 밥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행의 사나이 연탄 나르기, 사랑의 쌀 이러면 은행에 왜 갑니까? 월드비전에 가야지, 이 친구들은. 아니, 저런 단순한 게 아니죠. 저런 사랑의 밥차,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도와주는 거에 감명을 받아서 저는 이 은행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세요. 저기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에 가셔가지고 저는 조금 이런 말이 안 맞네. 네, 그렇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 동기 할 때 이 친구들이 이거 좀 염두를 하고 작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뭐 어떤 걸 해야 돼? 뭐 지원 동기를 할 때 저는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걸 쓸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이 돼 있어야 지원 동기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어제 학교에서 오후에 16명 면접을 봤거든요. 네. 특성화 친구들을. 예, 특성화 친구들이 단체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16명 중 이제 지원 동기 부분을 다 물어봤어요.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답변한 친구가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6명이 누구냐면 그 특성화 좀 잘한 학교예요. 네. 잘한 학교 중에 반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 2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뽑힌 친구 16명 중 2명만의 지원 동기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원 동기가 왜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물어봤더니 직무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뭘 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안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정확히 뭔지
정확히 안다면 네. 지원 동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호가 바뀌어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원 동기 써라. 근데 중요한 건 어디 갈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본 지원 동기 쓰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정말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고요. 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장점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자신의 성격을 묻는 자기소개서 항목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 단점을 좀 어떻게 해야 단점이지만 단점이라고 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저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제가 이거 어제 정말 면접하다 화낸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정말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면접을 너무 잘 본 친구 1등 친구가 있어요. 네. 잘 보다가 마지막에 어이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얘가 나온 건 이거예요. 단점이랑 장점이랑 똑같은 건데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다. 그럼 보는 입장에서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의 단점은 결정이 늦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유부단하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 성격 때문에 결정이 늦고 그로 인해 팀 활동이나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늦고 우유부단한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네. 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이거는 정말 진짜 근데 최악의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는 쓰잖아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네. 쓰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이고 단점은 단점이에요. 근데 여기 단점을 쓰면 너무 크리티컬할까 봐 그렇죠. 걱정되잖아요. 근데 어제 뭐였냐면 네. 어제 제가 면접하다 왜 갑자기 딱 집어서 화를 냈냐면 디자인 고였어요. 근데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잘 하다가 단점을 얘기해요. 단점이 뭐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래요. 디자인 거. 디자인 건데 전교 1등애가 그림을 못 그린. 아이고. 나 면접을 멈췄어요. 멈추고 너무 심하다. 디자인 건데 그림을 못 그려요? 그게 단점이래요. 단점을 말할 때는 자신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그쵸. 보완이 가능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내가 고칠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네. 고칠 수 있고 이걸 고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게 장점화가 돼서 너희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주겠다라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아까 크리티컬한 말도 안 되는 단점을 말해버리면 네. 만약 납땜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새벽이야. 전선이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보인다고. 전선은 보여요. 아니, 정말 근데 색이 아니라 생맹이야. 아, 오케이. 그럼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아, 잠깐,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색깔을 잘못 보는 사람처럼 생각. 아, 오케이. 예. 색약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록 색약입니다. 크리티컬한 거는 빼고 써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아직도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주셨는데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두렵다, 맞습니다.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런 학생들에게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의 좋은 예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실제로 은행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우리 CG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드리는데요. 자, 실제로 이 자소서 보시면 되게 특별하고 뭐 독특한 건 없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 친구는 어떤 알바를 하러 가게에 갔어요. 네. 근데 이 사장님이 배달 대행하는 업체가 너무 지출이 심하다. 예. 그래서 우린 배달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장님이 정책을 내리셨는데 이 친구가 딱 봤을 때 배달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배달하는 게 매출이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30분 이내의 거리는 제가 배달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회사의 가게에 매출이 올랐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네. 저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본인이 그냥 맡은 업무만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아르바이트를 이런 하러 거 제안을 갔는데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사장님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근방 배달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30분 이내의 거리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올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와. 그래서 이 친구 제목이 아마 이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요기요 김땡땡. 자, 땡땡. 이 친구가 직접 배달을 나간 거거든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하는 거에 틀을 깼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소서 쓰실 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좀 전체를 보고 자기도 희생할 줄 아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뭐 학교에서 있던 사례, 아르바이트 했던 사례 이런 걸 좀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이렇게 좀 되게 신박한 예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만으로 사실 채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이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요. 이 면접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직업 가치관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관.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예를 들면은 단지 자동차 정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비를 함으로써 정비를 하면 누구의 안전을 지키냐? 고객의 안전. 그다음에 그 운전하는 고객의 가족의 안전. 네. 그걸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으로 자기 직업관을 나타낸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잘 정리된 예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자동차 정비는 단순히 정비를 통해 자동차의 수명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차량 상태에 맞게끔 정비를 한다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차량과 운전자, 더 나아가 운전자 가족의 생명까지 지켜드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차량을 정비할 때 누군가의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라면 제가 사장이면 뽑을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뽑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합격자 잘 보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면접을 임하면 뭐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단답형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뭐 전공 계열과 상관없이.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 스터디도 많이 하고 여기 또 뭐 평소에 발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걸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는 우리가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정부의 지원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네. 학교에 취업 캠프라는 것도 운영을 해요. 네. 정말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와서 아이들 돈도 안 내고 그냥 정말 올인을 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나갔지만 애들이 돈도 안 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가치 좀 느끼세요, 여러분들. 가치 좀. 이게 얼마나 비싼 강의인데 그냥 뭐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모의 면접도 정말 많이 해요. 네. 아니 하는군요. 그때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해놔야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정말 떨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우리 돈 안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이러고 있다가 모르겠는데요. 네,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여러분 비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말고요. 학교에서 그 취업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사실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봐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 면접 준비, 그 강사님들 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취업 준비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두 분 약 1분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타트. 네, 굿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똑같습니다. 일을 같이 오래 할 사람입니다. 특히 특성화 친구들은 조기 퇴사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한 사람이에요. 일을 오래 같이 할 사람. 그래서 면접 가서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진짜 오래 일할 거다. 이 두 가지만 어필하면 열정을 좀 보여라. 그 열정이라는 게 두 가지인 거죠. 네. 진짜 하고 싶다는 거하고 오래 있겠다. 나가지 않겠다. 그 어필만 된다면 웬만한 기업에서는 네. 그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기 퇴사율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기업에서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0초 정도 말씀하셨고요. 네, 승구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이 많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닥쳐서 쓰지 마세요, 자소서 좀. 어... 제발 닥쳐서, 왜냐 저희들이 고쌤이랑 저랑 학교에 자주 컨설팅 하러 가는데 애들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3학년 친구들이. 왜냐? 이 1, 2학년 동안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몸을 쓸 게 없는 거야. 포트폴리오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완성시켜 줍니까? 예. 학교에서도 근데 그걸 좀 원하긴 하세요. 이 방송을 빌어서 선생님들 우리 강사님들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 계속 얘기 안 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셔서 포트폴리오며 뭐 내가 이거를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와. 전년도에 졸업한 취업 선배님들이 계시죠? 뭐 취업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같은 걸 다 받아오세요. 취업부에 가서. 그럼 이 문항들이 웬만하면 안 바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미리 문제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그럼 나는 이런 활동을 좀 미리 해놔야겠다. 이런 걸 미리 해놔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철저하게 저희가 갔을 때 이 정도면 뭐 오늘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시면 저희가 더 모든 걸 다 빼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맞춤 수업, 오늘 주쌤께서 정말 학생들에게 유용한 실전 팁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누군가에게 봄은 나들이 가고 싶은 계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격적인 채용 시즌의 시작입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 취업에만 매달리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